관세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협상단. 전쟁 같은 협상을 마쳤다면서도 세부 협상 과정 등 남은 절차가 많다고 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천사도 디테일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미 양국 간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호 회의적인 실제 관세 협상 후 한미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수익 배분 문제. 러트닉 상무장관에 이어 백악관 대변인이 다시 한번 수익의 90%는 미국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0% of those profits will go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help pay down our debt and for other matters at the president's choosing. 정부는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추가 논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수익 구조 관련해서는 아직 좀 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재투자하는 개념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LNG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놓고도 발표가 엇갈립니다. 우리는 4년간 1천억 달러어치를 수입한다고 발표했는데 미국 상무장관은 기간을 3년 반으로 달리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자동차, 트럭,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도 입장차가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이나 미국 자동차의 안전기준 완화를 놓고는 한미 간에 계속 협의가 이뤄질 거라는 걸 우리 정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논의해서 정부 간 협정문을 작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때가 미국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는 시기가 아닐까. 협상단은 이번 협상이 서면 문건 없이 구두로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협상 내용을 두고 한미 간에 온도차 있는 발표가 나오는 이유인데 앞으로 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엔 백악관이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쌀을 특정했습니다. South Korea will pay a 15% tariff rate, including 15% on autos, 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정치적 수사로 평가했던 대통령실은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농축산물 시장의 99.7%가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0.3%에 대해서 더 개방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우리 측 의견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농산물 검역 등 일부 협상 사안에 대해 미국 측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역 절차 개선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문제라며 과일과 채소류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쌀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양국의 엇갈린 입장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뭐가 더 개방된 것처럼 그런 지금 이야기가 있어서 과연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쌀과 쇠고기 말고 다른 품목을 모두 개방하는 것인지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협상을 마치고 어제 저녁 귀국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한미 협상 과정에서 쌀 추가 개방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지난 6월 일본 제철이 인수한 미국의 US 스틸입니다. 연 2천만 톤 생산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만든 철강은 미국산으로 분류돼 미국 판매 시 관세를 안 내도 됩니다. 우리도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연 270만 톤 규모 제철소를 짓기로 했지만 4년 뒤에나 가동 예정입니다. 동일한 50% 철강 관세를 부여받지만 경쟁국인 일본이 우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이유는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철강 무관세 쿼터 도입에 원칙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부터 받아오던 무관세 쿼터가 사라진 우리와 대조적입니다. 중국 저가 철강과 경쟁하며 이미 고전 중인 업계에선 50% 관세가 유지되면 시장 경쟁력이 사라져 사실상 미국 수출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구리와 알루미늄 역시 50% 관세를 물면서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다는 디지털 장벽 문제는 언제든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 있을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 심사. 거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 등입니다.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이 아니라 매년 4월 발표되는 미국의 기관세 장벽 보고서에 매번 나오는 이슈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도적으로 협상을 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잖아요. 미국이 압박해왔지만 이번 합의에선 빠진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도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미국 조선업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We don't make them anymore very much, but we're going to make them very fast, very soon. It will have a huge impact. 협상의 주요 카드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정한 협상단은 직관적인 트럼프 성격을 감안해 귀에 쏙 들어오는 이름부터 찾았습니다. 코러스 파트너십 같은 배를 활용한 이름을 검토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승리를 안겨준 정치 구호를 따 마스가라는 이름을 채택했습니다. 관세 폭탄을 막으러 백악관을 방문한 일본 협상단에 미국을 위대하게란 마가 모자를 쓰게 했던 트럼프 대통령. 정부도 이 모자 사랑을 감안해 마스가가 적힌 빨간 모자까지 준비했었습니다. 대신 협상의 1차 관문, 러트닉 상무장관을 설득하기 위해선 가로 세로 1m의 거대한 설명판을 동원했습니다. 설득은 간결해야 한다는 전략. 그림 딱 한 장에 한국과 미국의 지도 위 배를 만들 거점, 미국의 현재 조선업 역량과 중국과의 격차 해소 방안,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담았습니다. 이걸 본 러트닉 장관이 훌륭한 아이디어다, 진전시키자며 협상단을 뉴욕 자택에 초대했고 협상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불리한 말만 하면은 그냥 관세로 25%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잡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참 피가 말린다는 말이. 각가지 아이디어를 총동원한 협상. 15% 관세로 급한 불은 껐지만 미국이 또다시 새로운 관세 카드를 내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